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정신없죠? 도대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지금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무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고 오랫동안 지켜져 온 규칙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만큼 지금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진단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세계가 어떻게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새롭게 떠오른 권력의 구도는 어떤 모습인지, 이 새로운 판에서 게임의 규칙은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티브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그냥 작은 사건들이 아니라 아예 세계의 판 자체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재편성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버티는 양극체제였죠. 그러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는 시대, 이른바 일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바로 그 질서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재편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갈등, 그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미래 세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거냐를 두고 벌어지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전의 충돌입니다. 바로 다극주의와 다자주의의 대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다극주의는 쉽게 말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뭐랄까 정글의 법칙 같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반면에 다자주의는 국제법이나 유엔 같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규칙 안에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스투브 대통령은 이 다자주의가 훨씬 안정적이고 공정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극의 순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냉전이 딱 끝났을 때 서방 세계에는 이런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게 될 거다. 마치 프레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뭐랄까요? 그 희망적인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서방의 도덕적 우위라는 게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무섭게 성장했죠. 여기에 브렉시트처럼 서구 내부가 삐걱거리고 인구나 경제 성장률 같은 지표마저 더 이상 서구에 유리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그 일극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일극체제가 무너졌다면 지금의 권력 지도는 어떤 모양일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스투브 대통령이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미래를 결정할 글로벌 권력의 삼각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도표를 보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각 블록의 규모인데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가 대략 50개국,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이스트가 한 25개국 정도인데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글로벌 사우스는 무려 125개국에 달해요. 숫자만 봐도 이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시죠? 각 블록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웨스트는 기존의 다자주의 질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이스트는 그 질서를 깨부수려고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머지 125개국, 즉 글로벌 사우스가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계 질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를 쥔 세력인 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강대국들 눈치나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막대한 인구, 폭발적인 경제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강력한 주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미래의 판도를 결정할 거라는 게 스투브 대통령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게임의 규칙은 과연 뭘까요? 아니, 애초에 규칙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규칙 없는 세계의 위험한 역학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티브 대통령의 경고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해요. 국가 간의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국제법이나 규범 같은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경쟁은 결국 전장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 그게 바로 이 경고가 현실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미래, 에너지 문제, 그리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팬데믹의 위협까지. 이 거대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블록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막막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없는 걸까요? 스티브 대통령이 제안하는 더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한 4단계 계획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가 제안하는 로드맵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1945년에 유엔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실에 맞게 글로벌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처럼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논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유연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스티브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의 질서가 저물고 다음 질서가 오기 전 그 사이에 과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뜻이죠. 세계 질서라는 거대한 책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펜은 누가 쥐게 될까요? 스티브 대통령의 분석처럼 글로벌 사우스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의 논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될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